두 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의 조건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공부한 게 일반해를 가지고 식 세우기, 그 다음 특수한해에 대한 조건, 이것들이 이제 총망라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시작할 때 2차 방정식, 함수, 부등식의 세 가지 단원을 선생님이 언급을 했죠. 최종적인 목적은 이 세 개의 단원이 여러분들이 다 연결되는 게 이 공통수학 1에서 원하는 교육과정의 목표예요. 방정식이지만 함수나 부등식의 개념을 갖다가 해석하고 풀 수 있다. 함수지만 방정식의 개념, 부등식의 개념을 쓸 수 있다. 부등식이지만 방정식이나 함수의 개념을 쓸 수 있다. 이게 세 가지의 영역이 한 번에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큰 틀은 2차라고 하는 이 식의 특징이 방정식이냐 함수냐 부등식이냐는 자 그래프에서 이렇게 나왔다. 자, 요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스토리는 뭐다? 방정식. 방정식. 이 함수가 어디까지 감소하고 언제 최소값이고 언제 최대값이냐? 함수.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냐? 부등식.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야. 이 안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18번을 보시면 2차 부등식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세요. 자,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야. 앞에 배웠던 내용으로. 해를 갖도록.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큰 게 아니야, 이제. 응?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해가 없는 게 아니야. 그냥 해가 있으면 되는데. A라고 하는 애가 지금 현재 2차란 말이 있기 때문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단 말이야. 자, 그러면 6가지의 그래프를 모두 총동원해서 어떤 조건에서 만족하는지를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0보다 큰 부분이 있으면 된다는 거지. 있으면. 자, 그러면 첫 번째, A가 양수인 기준으로 봅시다. 양수인 기준으로는 아래로 볼록에서 접하든 두 점에서 만나든 안 만나든 0보다 큰 부분 있다 없다? 있지. 무조건 있잖아. 0보다 큰 부분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긴 다 있고.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는 언제 있을까? 0보다 작을 때에는 0보다 큰 부분이 여기 있고 0보다 큰 부분이 없고 0보다 큰 부분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문제가 원하는 1번의 상황은 몇 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4개의 그래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구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첫 번째는 자, 직접 구하자. 자, A가 양수이면 무조건 오케이. 두 번째, 또는 A가 음수라면 요때만 오케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겠지. 요게 1번의 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0보다 작아요. 그 다음 판별식이 이제 짝수 판별식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가 되니까 자,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2의 사이 범위. 그러면서 음수. 자, 그러니까 음수니까 A는 마이너스 2초가 0 미만 또는 A가 0보다 크면 돼. 자, 요게 1번에서의 최종적인 해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직접 구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는 직접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구하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총 2차 함수하고 x축과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6개의 상황이 있는데 얘가 해를 갖도록 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는 애가 2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 2개의 상황을 구해버리는 게 4개의 상황을 구하는 것보다 쉬울 거 아니야. 그러면 2개의 상황을 구해서 그 반대 범위로 A를 말하면 또 답이 되겠다 이런 뜻인 거지. 이건 두 번째 풀이가 되는 거야. 요 녀석이 되는 즉 해를 갖도록의 반대인 해가 없도록을 만족하는 A를 구해서 그 범위를 반대로 말하자. 이것도 풀이 방법이 된다는 소리인 거야. 이해되니? 그럼 해가 다 어디 있는 거야? 크다에 해가 없는 거니까 작거나 같다에 다 해가 있는 거다. 아까 그 얘기지. 자, 그러니까 A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의 모든 실수가 0 이하에 있도록 하는 A의 조건. 자, 그러면 0 이하에 있으니까 자, 첫 번째 A는 음수. 위로 볼록이어야 돼요. 자, 그 다음 판별식은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4분의 D 짝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가 0 이하.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0 이상.
자, 크다니까 양 끝범위. A는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A는 2 이상. 자, A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서 최종적인 A의 범위는 A는 마이너스 2 이하. 자, 이렇게 되는 게 최종적인 범위인 거예요. 지금 구한 건 뭐야? 해를 갖지 않도록 한 범위를 구한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아까 우리 수학에서는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의 반대는 뭐라 그랬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된다 그랬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그러면 얘가 우리가 구할 값인데 2차라고 했으니까 0은 안 되잖아. 그래서 0을 빼야 돼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중에 0을 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또는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최종적인 모습이 된 겁니다. 같은 문제인데 일본어 선생님이 두 가지의 풀이를 보여드린 거예요. 직접 구하는 거 이해됐어 아까? 지금 반대 상황을 구해서 반대의 영역을 구하는 연습을 지금 한 거예요. 우리가 수학에서는 직접 구하지 않고 반대의 상황을 구하는 이런 일들이 편할 때가 종종 있거든. 그래서 반대의 상황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6가지의 상황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 되겠습니까? 자,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의 A값. 그럼 2번을 바로 해결을 했네. 그쵸? 위에 있는 걸 변형을 해서 해가 없도록의 해를 구했더니 그게 아까 A는 마이너스 2 이하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가 없도록과 해가 있도록은 서로 반대의 영역이다. A가 조건이 서로 반대로 바뀌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조건이 되기 서로 이제 반대편 상황이 되겠지. 그걸 연습하는 두 개의 문제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번의 해는 요게 2번의 정답이 되겠다. 자, 다음에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자, 이번에는 최고차항이 나왔어요. 해를 갖도록. 해를 갖도록.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야 된대. 아래로 볼록인 애가 0보다 작은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래로 볼록이 확정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 요렇게 되는 거. 자, 요렇게 되는 것 중에 0보다 작은 부분이 있는 거. 누구? 얘만 되는 거지. 그럼 뭐 어떻게 풀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 판 0 끝이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프의 상황들과 판별식을 연결하잖아.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자, 우리 아까 이건 연습했죠? 해가 없도록. 해가 없도록. 크다에 해가 없으면 다 어디 있다고? 크다에 없으면 다 어디 있다고? 작거나 같다에 모든 실수가 있다고. 다음에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작거나 같다 하려면 얘 뭐 해야 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니까 음수.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판별식. 0보다 보다. 자신 없었어? 왜 외면하면서 대답을 해? 자,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제 쓸 수 있겠죠? 해가 없도록은 해가 있도록이랑 반대의 상황인 거예요. 2차 부등식이 단 하나의 해를 갖도록. 자, 얘가 제일 독특한 애입니다. 단 하나의 해를 갖는 게 누구였어요? 단 하나의 해를 갖는 거? 완전 제곱에서 있었지. 단 하나의 해를 갖는 경우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경우, 위로 볼록인 경우. 자, 여기서는 아래로 볼록인 거 0 이하인 애를 찾아라. 알파 하나. 이렇게 생겼을 때는 0 이상인 거 알파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고차항 A가 양수인 경우 A의 x-알파 제곱은 0이야. 이게 해가 하나.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음수인 경우 x-알파의 제곱이 0 이상인 것 만족하는 거 알파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 제곱일 때를 말한다. 해가 하나인 경우. 0 이하를 만족하는 애가 단 하나가 나오려면 얘죠. 예. 그러면 최고차항은 뭐여야 된다? 양수. 그 다음 판별식은 0 이렇게 돼요. 판별식이 0인 경우 아래로 볼록이면서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역시 짝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에서 A값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A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걸 골라라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9번인데요. 제목이 이제 발전 예제입니다. 우리 수학에서, 우리 교재에서 발전 예제 그러면 많이 어려운 겁니다. 발전 예제 많이 어려운 건데, 이 발전 예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발전 예제는. 자, 여러분들이랑 이제, 추후에 내년에 시험 대비를 할 때도 요 파트가 나오면 선생님이 굉장히 좀 강조를 할 거예요. 내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될 텐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부등식입니다에 대한 것을 약간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되는 작업이 시작이에요. 부등식입니다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제한된 범위가 이렇게 들어오고 항상 성립해요. 항상 성립해요를 우리는 그냥 부등식의 로 푸는 게 아니라 최대 최소의 개념으로 하나를 정립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목표인데. 자, 이렇게 할게요.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든 모든 부등식은 함수값의 최대 최소 문제로 푸는 겁니다. 최대 최소 문제.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식의 모습이 1차냐, 2차냐, 3차냐, 나중에 여러분들 고2 때는 이제 3차, 4차까지 읽어보게 될 텐데, 그때까지 계속 쓰는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그걸 지금 시작하는 거야. 그동안에는 이렇게 푼 적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어떤 함수가 있어. fx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0 이상이려면, 자, 우리가 2차일 때 항상 0 이상인 걸 지금까지 풀었어. 근데 이제 차수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 이상이라면 얘가 취할 수 있는 그 함수의 가장 작은 값이 0 이상이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이해돼? 최대 최소로 전환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항상 0 이상을 보여. 알았어. 제일 작은 값이 있는데 걔가 0 이상이야. 됐지?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자, 똑같은 거예요. 어떤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0 이하임을 보여라. 모든 x, 어떤 거 대입해도 항상 0 이하인 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보일래? 그럼 뭘 하면 되는 거야?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그 큰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오케이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크거나 같다를 보일 때는 항상 뭐에 대해서 크거나 같아? 최소값. 항상 작거나 같아? 최대값으로 접근한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첫 번째 개념. 자, 그러면 여기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라고 하는 이 여기가 바뀝니다. 여기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 2 이상 5 이하에서 항상 0 이상임을 보여. 그러면 2 이상 5 이하에서의 최소값이 0 이상임을 보이는 거야. 요 범위에서만 보겠다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3 이상에서 1 이하에 최대 0 이하인 걸 보여. 제일 큰 값이 0 이하인 걸 보이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집중적인 그 함수 fx의 모습은 2차인 fx를 볼 겁니다.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다시 한번 연결을 해야 되는 거야. 2차의 최대 최소.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우리 어떻게 풀었어요? 자, 복습합니다. 자, y는 2x-1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꼭지점이 어디야? 꼭지점이 1,3이야.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일 때의 최대 최소가 얼마니? 두 번째 x가 2 이상 4 이하에서의 최대 최소 얼마니? 자, 첫 번째 범위 안에 대칭축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부터 살피라고 그랬지. 2차 함수 최대 최소.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간다. 그럼 아래로 볼록이 내면 1일 때가 최소값이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최대값이야. 맞아? 지금 말하는 거 이해돼? 제일 밑에 있는 게 최소값이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값이야. 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볼 거니까 요 범위에서 누가 최대고 누가 최소냐 이 소리인 거야.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포함된 범위에서니까 1일 때가 최소값 확정. 제일 밑에 있는 게 최소값.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애가 최대값 확정. 이렇게 된다. 이해돼? 자, 그러면 두 번째 범위에서는 2 이상 4 이하니까 꼭지점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지. 안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최대 최소 찾는다? 그 양 끝에 있는 애가 하나가 최소값, 하나가 최대값. 이거였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다면 추계 방정식은 외워서 쓰자 그랬어요. 추계 방정식 뭐였어? 응. 오케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요 꼭지점의 x좌표였어요. 또다시 나올 겁니다. 자, 위로 볼록을 예를 들자. 위로 볼록. 자, 일단 표준형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연습이니까.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에서의 최대 최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2 이하에서의 최대 최소. 자, 대칭축 얼마? 마이너스 1.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요 범위에 들어있다. 그럼 최대값 누구?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자, 마이너스 1에서 누가 멀어? 마이너스 3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오케이? 오케이? 이해돼? 이해돼? 정확하게 해야 돼. 이거, 여기, 이거. 잘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자,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2 이하에서. 자, 대칭축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있지. 위로 볼록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이고 멀리 떨어지면 최소값이야. 자, 이렇게 얼마일 때 최대냐 최소냐는 바로바로 판단이 돼야 됩니다. 자, 기억났습니까?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다시 공부할 때 또 상기하셔야 돼요.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여러분들 수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분이 2학년 수학, 3학년 수학 하더라도 완벽해야 돼요. 2차 함수 최대 최소에 대한. 다시 공부할 때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또 느끼시라는 거예요. 앞에 공부할 때. 자, 그러면 지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1번 상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꼭지점이 어디 있니? 라고 하는 거는 최소값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최소값. 항상 아래로 볼록은 꼭지점의 위치가 최소값을 꼭지점 자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값을 묻는다면 꼭지점의 위치는 중요한 거야, 아니야?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최대값 물어보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지. 꼭지점이 있든 없든. 꼭지점이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최대값은 어디 있어? 그 구간의 양 끝 중에 하나가 있는 거잖아. 최대값은. 무슨 이해되니? 최소값일 때가 꼭지점이 중요한 거야? 그럼 위로 볼록인 애는 어떻게 되겠어? 위로 볼록인 애는.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이 범위에 들어가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이 값에서 최소값이 어디에 있니 물어보면 어딘가에 경계에 있겠지. 이것도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어쨌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에서 쓸 건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의미, 위치는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자, 다시 우리의 이제 발전 예제 19번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자, 문제 시작하기 전에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뭘 가지고 풀겠다? 최대값, 최소값을 추적해서 풀겠다. 이게 머리에 들어가야 될 거야. 자, 그러면 0 이상 3 이하에서 주어진 범위에서 다음에 2차식이 항상 0 이하예요. 0 이하예요.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 찾으러 가는 거야? 최대값 찾으러 가는 거야? 최소값 찾으러 가는 거야? 누가 작으면 다 작어. 제일 큰 애가 작으면 다 작어. 제일 작은 애가 작으면 다 작어. 제일 큰 애가 작아야 다 작지.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 빼기 9의 최대값이 0 이하입니다로 풀겠다 이런 소리라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디로 볼록인 애입니까? 아래로 볼록인 애예요. 아래로 볼록인 애가 대칭축이 얼마인지는 모르잖아. 대칭축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대값은 어디에 있다고? 0 이상 3이야. 이렇게 있어. 그럼 0에서 최대네? 어? 0 이상 3이야. 이렇게 있어. 그러면 3에서 최대네? 어쨌든 x가 0일 때 하고 x가 3일 때 둘 중에 하나가 최대값일 거니까 얘도 작고 얘도 작으면 오케이. 이렇게 되겠다는 소리인 거야. 둘 다 작으면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최대값일 거니까 걔네들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알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야. 어느 하나가 최대값인지는 모르는 거야. 둘 다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모두 쓴 거야. 그럼 x가 0일 때는 누구예요? x가 0이면 a제곱 마이너스 9가 0이야. x가 3이면 9 더하기 3a 더하기 a제곱 빼기 9가 0이야예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제곱 0이야. a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0이야. 자, a는 사이범위. 자, 다음 a제곱 플러스 3a가 0이야. a로 묶으면 a는 마이너스 3과 0 사이. 둘을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 둘 다 만족해야 되니? 하나만 만족하니? 둘 다 만족해야 되니? 둘 다 만족해야 되죠. 둘 다. 자, 그러면 둘의 공통범위 따라서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인 게 A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0일 때와 3일 때로 최대값을 추적한 이유를 느껴야 돼.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만약에 A가 드러나 있다면 A의 범위를 묻지 않겠지, 그치? 그러니까 대칭축이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상관이 없고 최대값을 묻는 거기 때문에 대칭축과 상관없이 경계값이 무조건 최대값일 거다. 아래로 볼록인 애는 그 경계값이 최대값일 거다. 그걸 가지고 풀었다는 소리예요. 주어진 범위에서 다음이 항상 성립하도록. 자,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작다. 항상 작다. 누가 작다? 이 녀석의 무슨 값이 작으면 된다? 대값이 작으면 된다. 오케이? 그럼 아래로 볼록인 애니까 아래로 볼록인 애는 최대값을 꼭지점에 갔나요? 아니요. 어디서 가져요? 경계값에서 무조건 최대값을 갖죠? 자,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0보다 작다. x가 4일 때 0보다 작다를 동시 만족하면 만족하겠다. 자,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플러스 4a a제곱 마이너스 16. 자, 요거 풀어주면 되고 a가 4면 자,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해주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최대값이기 때문에 얘가 좀 쉬운 거예요. 얘가 최소값이면 더 어려워집니다. 자, 다음의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도록. 자,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fx는 gx인 해를 구해라.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열릴 때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얘를 가지고 fx-gx는 0의 해를 풀어라. 좌변으로 다 몰고 2차나 3차를 푸는 거야.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면 얘를 좌변으로 몰아서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가장 1차적인 내가 해야 될 식인 거야. 그럼 나와 있는 식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얘를 다 좌변으로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4x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어진 범위에서 크다를 풀어야 되는 거야, 이제. 주어진 범위에서 크다를 풀려면 무슨 값 찾는다? 속값. 속값이 얼마야? 그거 알았네.
아무도 모르는구나. 아, 그 유명한 아저씨 유행어가 있었어. 아니지. 소는 누가 키우구나. 소값 얼마 내가지고. 아, 미안해. 혼자 꽂혔어. 자, 다시. 크다는 걸 보이려면 제일 작은 게 크면 돼. 그럼 이 아래로 볼록 나왔네,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최소값이 어디에 있다? 꼭지점에 있다. 꼭지점. 대칭 추계식이 뭐다? 추계식이죠. 대칭 추계식. 마이너스 2의 분의 b야. 응? 대칭 추계식. 외워놓고 써야 돼, 외워놓고. 추계식. 마이너스 2의 분의 b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x는 2인 거 오케이? 여기가 2라고. 대칭축이 2라고. 자, 그러면 2가 여기 안에 있다, 없다? 있다. 나 지금 무슨 값 찾으러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최속값 찾으러 가고 있잖아. 최속값. 최속값은 이 범위에서 x가 얼마일 때다? 2일 때다. 그러면 x가 2일 때 그 값이 0보다 크면 돼요. 이게 우리의 풀이라고 지금. x가 2일 때 그게 0보다 크면 돼요. 이게 내가 풀어야 되는 식인 거야. 알겠어? 최대값, 최소값. 자, 주어진 범위에서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 아까 이렇게 쓴다 그랬지? 자, 그러면 좌변으로 다 넘겨서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a제곱 x 플러스 12가 0보다 크다. 만들어 놨어, 이제.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려면 무슨 값? 크려면 누가 크면 돼? 최소값. 최소값을 찾으러 가자. 어디로 볼록이네니? 위로 볼록이네. 위로 볼록이네는 최소값은 꼭지점 볼 필요 있니 없니? 없다. 자, 그럼 어디에 최소값이 있다? 경계에 최소값이 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크면 되고 x가 1일 때 크면 된다.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대칭축에 관여가 없는 문제가 쉬운 거예요. 대칭축을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2차 함수. 그래서 대칭축을 쓰는 상황이 아닌 걸 느끼는 것도 이 문제의 중요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위로 볼록인에는 최대값이 어디 있니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최소값은 무조건 범위가 어떻게 나오든 경계에 있다. 뭐 그 뒤로는 안 풀어도 되겠죠? 아까 했던 거 비슷한 거니까. 자, 여기까지가